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오늘은 태양계에서 하늘을 보는 또 다른 눈이라는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계의 태양계 행성과 태양 활동의 두 번째 단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가야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망원경의 각 부위별 명칭과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를 알아가셔야 되고요. 망원경을 어떻게 조립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학습해 가셔야 합니다. 네, 이 망원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누구죠? 알고 있나요, 혹시? 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09년, 이 사람 나이로 대략 한 45세, 이 사람 나이로 약 45세 정도 됐을 때 망원경을 발명을 했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의 지배적이었던 종교인 기독교의 교황청에서 이것을 아주 안 좋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단 행위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생을 이제 말조심해야겠다라고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 교황청의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단 재판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면, 일단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쾌적한 방, 무려 이단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방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종을 동반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한 45세 정도 되면 사실 굉장한 고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편지를 쓰고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야, 이건 거의 그냥 군대 잠깐 들어간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받은 처벌은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뭐냐면은 집에 있어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뭐 어떤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여생을 편하게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과학자인 만큼 그만큼 대우를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귀족, 그 당시에 좀 지지 세력층에 있었던 귀족의 후원을 받는 사람으로 쌤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그 당시에 개발했던 망원경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관측했던 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 렌즈의 지름이 약 3.7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렌즈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별을 선명하게, 더 멀리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느냐? 예, 이 정도 크기의 굉장히 큰 망원경을 만들고 있어요. 망원경의 크기만 25m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5m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오른쪽 아래에 트럭을 한 대 준비했는데, 트럭을 이만큼 쌓아야 이제 이 건물이랑 크기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큰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숙제를 미리 좀 알려줄게요. 오늘 숙제는 교과서 105페이지에 펼쳐보시면 망원경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망원경 그림 옆에는 자그마한 숫자들이 하나씩 써 있습니다. 거기 숫자의 옆에다가 그 망원경의 부위의 명칭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총 9가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경통입니다. 경통은 이 망원경 중에 어디를 의미하느냐?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 지금 바깥쪽에 이제 물체를 향하게 하는 렌즈와 우리가 눈을 대는 렌즈의 그 중간 부분의 통이라고 할 수 있죠. 경통의 역할은 뭐냐면요, 대물 렌즈, 이 끝부분에 있는 걸 대물 렌즈라고 하고, 우리가 눈을 대는 부분을 저반 렌즈라고 부르는데, 요 두 부분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다음으로 저반 렌즈입니다. 저반 렌즈는 방금 말했듯이 어디다? 네, 눈을 대는 여기다. 네, 눈을 대는 여기다. 저반 렌즈의 용도는요, 상을 확대하고 배율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반 렌즈를 좋은 거를 써야 상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망원경입니다. 보면은 위에 그 여러분들 그 배그나 이런 거 해봤냐? 오버워치 그런 거 보면은 위에 그 스코프 달려 있잖아, 그지? 네, 그거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조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위에 달린 거 역할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보는 용도인데,
이 큰 망원경보다는 배율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관측할 천체를 주변을 일단 둘러볼 때 사용하는 소형 망원경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이제 조금 뒤에 영상 마지막쯤에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균형추입니다. 균형추는 여기 요 툭 튀어나와 있는 거대한 아령같이 생긴 요 친구예요. 균형추는 역할이 뭐냐면은 경통이 사실 이 저발 렌즈랑 대물 렌즈랑 보조망원경이랑 이렇게 연결을 쭉 해놓으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앞으로 휙 고꾸라지기가 쉬워. 그래서 균형추를 달아서 무게 균형을 맞춰서 망원경이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물 렌즈입니다. 대물 렌즈는 요 끝에 달려있는 아주 커다란 이 렌즈이고요. 물체에 갖다 대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하고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모여서 요 저반 렌즈로 모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집광이라고 합니다. 다음 가대입니다. 가대는 뭐냐면은 여기 요 부분이에요. 지금 경통과 이 밑에 무슨 발 달린 거 있지? 이제 요거를 연결하는 역할이야.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안에 보면 좀 이렇게 관절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 보면은 여기에도 뭔가 관절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관절이 하나 있고, 그지? 왜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달렸냐면은 경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별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대가 굉장히 움직이기 쉽게 되어 있어. 다음이야. 자, 미동 핸들입니다. 미동 핸들은 여기 요거예요. 요거. 네, 요것도 같이 이제 미동 핸들입니다. 미동 핸들의 용도로는 이제 가대 회전축 쪽에 달려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전축 쪽에, 여기도 회전축 쪽에 달려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잡고 경통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그냥 이 경통 자체를 잡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거야, 그지?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 초점 조절 나사예요. 초점은 어디서 맞추는 거냐? 여기 저반 렌즈 쪽에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초점 조절 나사가 저반 렌즈 쪽에 있습니다. 저반 렌즈를 이제 이 초점 조절 나사를 돌리면은 저반 렌즈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각대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얘예요, 얘. 삼각대는 카메라 그 세우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실제로 그것도 삼각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천체망원경에서 삼각대의 용도는 천체망원경을 세우고 고정해주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숙제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망원경 사용 방법이에요. 망원경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순서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밑에 있는 문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모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이번 서류 심사에서 불. 그러니까 이 두 개 문자가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합격했는 줄 알고 기뻤을 텐데, 네, 이만큼 우리가 살면서 순서가 중요하다. 자, 망원경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6페이지인가 107페이지인가 거기에도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망원경 사용 방법 첫째입니다.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세우는 게 스타트예요. 망원경은 밑에서부터 위로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건물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 삼각대 바로 위에는 가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대를 연결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균형추를 매달아줍니다.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균형추를 먼저 달아주어야 저 경통이 앞이나 뒤로 확 고꾸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가대 위에 경통을 올리면 돼요. 네,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문제가 경통에 보면 렌즈가 이렇게 따닥따닥 달려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지? 이 렌즈들이 바닥에 떨어지면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이 수백만 원짜리의 천체 망원경이 한 방에 박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망원경들을 다루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도 천체 망원경이 한 대가 있어요. 나중에 쌤이 보여줄 텐데 이 천체 망원경도 특별한 가방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미동 핸들을 연결하고요. 미동 핸들 요거였죠. 그리고 여기 하나 달려있고, 그치? 요거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통 위쪽에 보조망원경을 달고 거기 안에다가 저반 렌즈를 설치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보시면 여기 저반 렌즈가 안 달려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반 렌즈를 껴서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5번, 균형추와 경통의 위치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균형추는 위아래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얘를 위치시키면
형통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6번이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뒤에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일단 한번 들어봐요. 주망원경과 보조망원경. 주망원경은 이 커다란 놈이고 보조망원경은 이 조그만 놈이지, 그지? 얘네 두 개가 시야 중앙에 같은 물체가 보이도록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얘가 약간 삐딱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랑 얘가 보이는 위치를 똑같게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는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이때 주망원경의 초점을 조절해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예요. 보조망원경이랑 주망원경을 가지고 같은 물체를 일단 관찰을 해요. 중앙에다 딱 오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큰 망원경의 경우에는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게 보여.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돌려서 초점 조절 나사를 열심히 돌려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보조망원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보조망원경은 왜 쓰느냐? 보조망원경은 내가 원하는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를 좀 쉽게 찾으려고 할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너희 배그 같은 거 해봤지? 오버워치나, 그지? 이렇게 망원 렌즈 달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줌 땡기고 다니지 않잖아, 그지? 줌 땡기고 다니면 바로 근처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원하는 사물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조망원경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줌을 땡겨서 주망원경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보조망원경은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일반 시야라고 할 수 있고 주망원경은 이제 스코프를 이용해서 줌을 당겼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쉬울 거야. 이때 보조망원경과 주망원경이 보는 곳이 같아야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같은 거 있지? 근처에서 하나 보고 보조망원경이랑 주망원경에 똑같이 중앙에 오게 세팅을 해주면은 다른 물체들도 보조망원경으로 보든 주망원경으로 보든 정확하게 정중앙에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해주면 교과서 105페이지 그림 옆에 번호에다가 각각의 망원경의 명칭의 이름을 적어주어라.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강의 봐줘서 고맙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구글 클래스룸, 카카오톡 등으로 질문하시면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